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권보장과 기본권 두 번째 시간으로 기본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시간 우리가 인권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네, 인권은 우리가 천부인권이라고 했죠. 천부적으로 주어지는 인간의 권한을 인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권은 자연이 줬다 해서 우리가 자연권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기본권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네, 기본권은 인권 안에 있는 건데 인권을 바탕으로 법적으로 규정된 국민의 권리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본권과 인권의 차이점은 기본권은 약간 실정권의 성격을 갖는 기본권도 있어요. 그래서 제한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선거권이 있었죠. 네, 이 선거권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만 18세 이상에게만 부여를 해주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런 성격의 권리가 실정권적 성격을 갖는 기본권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외국인이 투표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은 제한적으로만 선거권이 인정이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 선거만 참여할 수 있고요. 지방선거 중 일부 선거만 참여할 수 있고 국회의원 선거는 참여할 수가 없어요. 역시 이제 제한이 되는 거죠. 하지만 외국인이든 만 18세 미만의 학생이든 다 기본적으로 인권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권은 헌법에 의해서 부여되기 때문에 실정권적인 성격을 갖는 것도 있다. 그래서 인권과 약간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목표는요, 기본권의 종류 5가지를 알아볼 거예요.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이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헌법 10조를 봤죠. 네, 헌법 10조에서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 추구권을 기반으로 해서 5가지 종류의 구체적인 기본권이 나와 있는데요. 이 행복 추구권은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해요. 이런 것도 권리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는 경치, 한강 경치를 볼 수 있는 권리예요. 이거는 조망권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것도 기본권으로 인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아파트에 그늘이 생겼네요. 네, 그래서 햇빛을 받을 수가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일조권이 침해됐다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통해서 자신의 피해를 자신의 어떤 기본권 침해에 대한 것을 구제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행복추구권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업 시간에 이 5가지 계획 기본권의 성격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유권 먼저 살펴볼게요. 네, 일단 자유권. 네, 자유권은 구속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구속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거냐면 국가입니다. 그래서 자유권은 개인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권리인데요.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즉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이 자유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자유권의 종류는 상당히 많은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신체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함부로 나의 신체를 함부로 고문하거나 이런 거 안 되겠죠. 네, 고문을 금지하는 거. 네, 이런 내용이 우리 헌법에 나와 있고요. 또 정신적인 자유도 있어요. 네, 국가가 나의 어떤 생각을 표현하는 거 이런 거에 간섭하면 안 되고 종교도 자유롭게 가질 수 있는데 국가가 간섭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라든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등등 폭넓게 자유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평등권인데요. 평등권은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거예요.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한다. 근데 이 말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거고요. 합리적인 차별은 인정이 됩니다. 합리적인 차별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등의 종류를 2가지로 나누어서 볼 건데요. 우리 헌법에서는 이 2가지의 평등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형식적인 평등이고요. 다른 하나는 실질적인 평등입니다. 네, 먼저 형식적인 평등. 그리고 다른 평등은 실질적인 평등입니다.
네, 형식적인 평등은 정말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는 거예요. 네, 모두 똑같이 대우. 네, 우리가 이것을 형식적인 평등이라고 합니다. 주로 법이나 정치 영역에 적용이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거를 할 때, 투표를 할 때 모든 사람이 한 표씩 행사하죠. 누구는 뭐 똑똑하다고 해서 세 표를 행사하게 하고, 누구는 부자라서 뭐 세 표를 행사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두 1인 1표예요. 네, 이런 것이 형식적인 평등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법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당연히 공정하게 똑같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데 부자라고 해서 봐주고 가난하다고 돈이 없다고 해서 벌을 준다면 이건 굉장히 불공평하겠죠.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는 형식적인 평등이 필요하고요. 이런 형식적인 평등은 법이나 정치 영역에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은 실질적인 평등인데요. 이것은 다른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거예요. 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차이를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 차이를 인정한다는 거는 보다 더 이제 배려라든지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데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주는 것. 이것이 실질적인 평등입니다. 이 실질적인 평등은 주로 사회 경제적 영역에서 적용이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버스 타보면 노약자석이 있죠. 이거는 중학생과 노인을 다르게 대우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노인이 조금 더 힘이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노약자석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 네, 임산부 전용 좌석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런 마트 같은 데 가보시면 입구 쪽에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있어요. 이거 역시 네, 일반인과 장애인을 좀 다르게 대우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주는 거. 이런 장애인 전용 주차장.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평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이 형식적인 평등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평등까지도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등하면 정말 다 모두 똑같이 대우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약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주는 개념도 있다. 실질적인 평등도 포함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그림은 평등일지 차별일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 서울대학교죠. 네, 서울대학교를 지금 여기 이 학생이 들어가는 장면인데요. 네, 여러분 혹시 농어촌 특별 전형이라고 들어봤나요? 네, 농어촌 전형이 있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입시에서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농어촌에 있는 학생들이 점수가 조금 낮더라도 그 아무래도 도시 학생들에 비해서 학원이나 어떤 교육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배려해 주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농어촌 전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일반 도시 학생들에 대한 차별일까요? 아니면 이것도 평등에 들어갈까요? 네, 이것도 평등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혹한기 동계 훈련을 받는 군인들의 모습인데요. 네, 대부분 남자죠. 우리나라에서 국방의 의무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있지만 병역의 의무는 남성에게만 있습니다. 그 여성도 자원한 경우에는 군대에 갈 수 있지만 보통은 이제 남자는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죠. 그러면 이 남자만 가는 것이 과연 평등일까요? 차별일까요? 네, 남자들은 이것이 굉장히 본인들이 어떤 젊은 시기에 군대를 감으로써 경력이 단절되고 뭐 학업에도 지장이 있고 한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것이 차별이다. 여성들은 왜 군대를 안 가냐라고 주장하는 일부 남성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차별이 아니다라고 이미 몇 차례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신체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죠. 여성은 임신과 출산을 하는데 하고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좀 더
이 군대에 적합한 거는 남성이다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병역의 의무가 남성에게만 있는 것 역시 실질적 평등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참정권인데요. 참정권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참정권은 좀 다른 기본권과 다르게 실정권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실정권적 성격이 강한 기본권입니다. 참정권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럼 선거권과 투표권은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선거, 투표 이런 말을 쓰는데 약간 이게 의미가 다르거든요. 선거는 대표를 뽑는 것입니다. 대표를 뽑는 것을 선거라고 하죠. 대표를 선출하는 것. 대표를 선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선거권을 만 18세 이상부터 갖고 있습니다. 근데 투표권은요. 투표라고 하면 이거는 찬반을 결정하는 거예요. 찬반 결정. 우리나라에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국민투표가 있어요. 국민투표. 국민투표는 국민들이 찬반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언제 국민들이 찬반을 결정하냐면 두 가지 경우에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우리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우리나라 최고법이자 기본법인 헌법을 개정할 때 이때도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가의 중요한 일을 위해서 국민투표를 실시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헌법을 바꿀 때마다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아무래도 헌법을 가장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그 개정 바꿀 때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국민투표권이 참정권 중에 하나로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무담임권인데요. 공무담임권은 공무원이 돼서 내가 공무원이 돼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참정권은 이렇게 있는데 그 공무담임권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만 40세 이상은 되어야 하고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도 만 25세 이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외국인의 경우에는 선거권이나 공무담임권의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정권은 실정권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권입니다. 사회권. 사회권은 국민이 국가에 요구하는 거예요. 국가에 요구하는 거. 뭐를 요구하냐면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회권은 가장 적극적인 성격의 기본권입니다. 아까 살펴봤던 자유권은 그냥 나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마 이거거든요. 자유권이 소극적인 성격의 기본권이라면 사회권은 그 반대로 국가에 뭔가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성격의 기본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하면 자유권은 소극적인 성격이에요. 그러면 국가에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뭐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살펴보면요. 먼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학교 다니고 있잖아요. 교육과 관련된 권리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육권. 그리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그리고 뭐 근로의 권리 등등이 사회권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청구권인데요.
네,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과 약간 성격이 달라요. 이거는 다른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즉 자유권부터 사회권까지 다른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네,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성격의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이 청구권은요, 다른 기본권을 구제하는 수단, 네, 수단이 된다는 것에서 수단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네, 수단적, 네, 다시 쓸게요. 수단적인 성격이 강한 네, 기본권입니다. 네, 수단적인 성격이 강한 기본권이 청구권이고요. 우리가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그 구제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재판이 있겠죠. 네, 재판 청구권이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국가에 의해서 내가 피해를 받았어요. 나의 기본권이 침해됐어요. 이런 경우는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국가 배상 청구권입니다. 네, 등등등 해서 청구권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5가지 기본권을 네,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네, 자료를 보면서 기본권에 대해 좀 더 알아볼게요. 네, 일단 나이 제한의 경우가 있는데요. 오랫동안 시험을 준비했는데 나이 제한으로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5급 네,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는데 33살이 됐어요. 근데 연령 제한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됐다고 돼 있네요. 행정고시가 예전에는 32살까지만 응시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에 대한 차별이다라고 해서 지금은 나이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평등권과 관련 있는 네, 그런 내용이 되겠죠. 네, 다음은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 헌법 20조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학생은 당시 이제 고3이었는데, 이 학생이 다녔던 고등학교가 기독교계 학교였어요. 네, 기독교계 학교였는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종교 시간이 있고 그리고 아침에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학교에서. 네, 근데 이 학생은 그런 종교적인 교육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 헌법 제20조에 보면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고 하는데 왜 학교가 나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느냐라고 하면서 시위를 지금 하고 있는 사진이 네, 이 사진입니다. 네, 1인 시위를 했어요. 그리고 단식 투쟁도 했고요. 그리고 이 학생이 결국 퇴학을 당하거든요. 네, 이렇게 시위를 했다고 해서 불손하다라고 해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대학교에 들어가요. 대학교에 들어가는데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그때 자신의 퇴학이 너무 억울했다라고 해서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즉 학교가 본인의 자유권을 침해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자유권,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에 이거를 구제를 해달라라고 해서 청구권을 행사한 거예요. 네, 재판을 청구한 거죠. 네, 학교를 상대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하면 1심, 2심, 3심 네, 3심제라고 해서 3번 재판을 하는데요. 1심에서는 이 학생이 이겨요. 네, 학생이 승리를 해서 이제 이 학생한테 학생이 입은 어떤 퇴학으로 인해서 입었던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고 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근데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히거든요. 네, 학교가 이 재판에서 이겨요. 왜냐하면 학교도 학생들한테 이런 종교가 있으니까 너네도 한번 이런 종교가 어떤 건지 알아봐라라고 할 수 있는 선교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종교 교육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2심에서 내렸어요. 근데 이제 3심은 대법원에서 내리는데요. 네, 3심에서는 이 강의석 군 네, 학생이 네, 결국 승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학교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했는데 이 소송의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승리는 했지만, 네, 그리고 학교를 상대로 이제 그 피해 보상을 받았는데 그 배상금에 대해서 이 강희석 군이 뉴스를 보시면 학교에게 다시 이제 반환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재판을 한 것은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돈이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교육을 학교에서 더 이상 하지 말아라라고 좀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거죠. 네, 그래서 네, 자유권과 청구권 관련된 기본권에 대해서도 네, 관련 사례를 보았습니다.
네, 그럼 배운 내용을 초성 퀴즈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1번,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인권을 기본권이라고 하죠. 네, 그 다음에 2번,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자유권이라고 합니다. 자유권은 국가가 간섭하지 마, 이게 자유권이에요. 네, 소극적인 성격의 기본권이죠. 3번,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평등권이고요. 네, 우리 헌법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실질적인 평등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약자석이나 장애인 전용 주차장,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4번,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참정권이라고 하는데요. 참정권에는 대표를 뽑는 선거권, 만 18세 이상이죠.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국민투표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투표권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도 찬반을 묻는 걸로 활용될 수 있지만 헌법을 개정할 때도 국민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네, 이어서 계속 보면요. 국민이 국가의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를 사회권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수단적인 성격의 기본권이 청구권입니다. 네, 참정권은 자연권적인 성격을 갖는 기본권이다. 네, X죠. 네, 참정권은 실정권적인 성격이 강해요. 네, 일단 그 선거권만 보더라도 나이 제한이 있죠. 만 18세 이상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참정권은 실정권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퀴즈인데요. 대법원은 동짓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4시, 오후 4시, 이 8시간 중 통틀어 4시간을 확보하지 않는 경우 모해 침해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은 일조권입니다. 일조권은 햇볕을 받을 권리인데요. 그 햇볕을 받을 권리가 몇 시간인지 대법원에서 기준을 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조권도 행복추구권과 관련된 포괄적인 영역의 기본권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조권이 침해당한 경우에는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2번, 우리나라에 국적이 없는 이주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는 지방선거입니다. 네,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는 아직 참여할 수 없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기본권의 종류와 관련 사례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는 기본권의 제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